집에 초대한 손님들과 계속 친구로 남고 싶나요? 그렇다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0가지 음식은 다시 데워서 대접하지 마세요. 어젯밤 외식하셨나요? 그렇다면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스티로폼 상자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우기 전에 다시 데울 때 독성이 생기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피하려면 데우지 않고 그냥 먹어야 하는 음식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7번부터 시작합니다. 7번 버섯. 국에 들어있든 볶은 버섯이든 버섯을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에 데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시 데운 후에도 모양은 전혀 달라 보이지 않겠지만 전자레인지 안에서 버섯의 단백질 구성은 완전히 변합니다. 다시 데운 후에는 맛도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구성상의 변화로 인해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점도 없어집니다. 리조또나 다른 버섯 요리가 남아있다면 그냥 차가운 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 달걀. 버섯처럼 달걀도 일단 다시 데우면 변하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사실 달걀은 전자레인지에 고온에 노출될 때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스프와 소스를 모두 버리지는 마세요. 만약 달걀이 재료 중 하나로 쓰인 요리라면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이 반드시 독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믈렛이나 삶은 달걀 같은 걸 다시 데우는 것은 몸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데운 달걀은 고무같이 변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엑.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달걀을 다시 데워 먹어야겠다면 식품의 약품 안전청 FDA는 다시 데운 달걀의 내부 온도가 73.8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열을 불균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달걀을 전자레인지로는 다시 가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팬이나 오븐에서 다시 가열하는 것이 낫죠. FDA는 또한 날달걀을 삶는 대신 전자레인지에 껍데기채 넣는 것도 위험하다고 충고하는데요. 복통 때문이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후에 달걀이 폭발할 수 있어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5번 밥. 찬밥 한 공기는 해가 없어 보이지요? 틀렸습니다. 밥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시 데운 밥을 먹으면 크게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씻지 않았다면 밥에 박테리아의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이 익더라도 끓는 물은 박테리아를 죽이진 않거든요. 밥을 상온에서 식히면 박테리아 포자는 증식할 수 있고 그 밥을 다시 데우는 것은 박테리아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실온에 오래 있던 밥일수록 해로운 박테리아를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밥을 다시 데워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에 시달릴 위험이 높습니다.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죠. 전 그냥 안 먹을래요. 4번 모유나 분유. 아기 엄마 아빠들, 일반 우유는 다시 데울 수 있지만 모유는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펌프를 이용해서 미리 짠 모유를 냉동실에 보관하곤 하죠. 이 방법은 여행 중이거나 아기를 베이비시터에게 부탁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를 다시 데울 때 절대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됩니다. 열이 불균일하게 분포되면서 모유에 특히 뜨거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는 불쌍한 아기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발암 물질의 위험도 있죠. 모유가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에 담겨 있다면요. FDA에 따르면 먼저 모유나 분유를 녹인 후 냄비에 붓고 가스레인지에 데워야 한다고 합니다. 냉동된 모유병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죠. 3번 닭고기와 가공육.
버섯과 마찬가지로 닭고기를 다시 데우는 것 역시 음식의 단백질 화합물을 변화시켜서 큰 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다른 고기와 달리 닭고기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만약 닭 가슴살이나 닭다리를 다시 데우려고 한다면 전자레인지를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다른 음식보다 약간 더 오래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익은 닭고기가 맛있는 닭고기죠.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건강에 위험을 주는 고기는 닭고기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은 종종 화학약품과 방부제를 사용해 마트 진열 선반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산화 콜레스테롤과 같은 화학적 변화에 노출될 수 있죠.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의 재가열 후 발생하는 콜레스테롤 산화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사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데울 고기가 가공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 날 그냥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게 다져서 차가운 샐러드에 넣어주세요.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2번. 감자. 밤에 외출했다가 남은 감자튀김을 집에 가져온 적 있나요? 아마 다음날 아침에 먹고 싶어지겠죠? 차갑게 드세요. 감자를 다시 데우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밥과 마찬가지로 일단 익은 후에 어떻게 다루어졌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익은 감자를 요리한 후에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면 다시 데워도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감자가 익은 후에 상온에 보관되었다면 보툴리눔으로 알려진 희귀한 박테리아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감자가 실온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 증식하게 되죠. 그러니 감자를 요리한 후에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았다면 다시 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왠지 차가운 감자튀김도 맛이 꽤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1번. 샐러리, 시금치, 그리고 비트. 무슨 회사 이름 같지 않나요? 샐러리, 시금치, 비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세 가지 식품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크푸드와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 빼고요. 모두 질산염의 농도가 높습니다. 질산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신가요? 만약 질산염을 함유한 음식을 다시 데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다시 가열하면 발암성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특히 가열하고 냉각되고 그리고 다시 데워진 시금치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유럽식품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아질산염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필수 산소를 몸 전체로 운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질산염은 어른들에게도 위험하지만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만약 아기가 아질산염이 든 음식을 섭취한다면 치명적인 블루베이비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음식들 이외에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방사선과 부교수인 티모시 조겐센 박사에 따르면 끝이 뾰족한 물건, 예를 들면 이쑤시개 같은 물건을 넣으면 불꽃이 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은 샌드위치를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식당에서 꽂혀 나왔을지도 모를 이쑤시개를 제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이 뾰족한 물건과 함께 금속 역시 전자레인지 요리에 있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자레인지에 호일, 금속 접시 또는 수저를 넣으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다시 데워 먹고 탈이 난 적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